효윤 씨, 네, 피디님. 뭐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오프닝을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한 국밥 하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국밥집이 있는데 얼마 전에 갔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사장님도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니까 걱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 영업정지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업정지를 왜 당하셨을까요? 우리 국밥집 사장님이. 아무래도 미성년자와 관련 있지 않을까요? 신분증 위조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거든요. 저기 근데 오늘의 주제가 그건데? 먹방? 아니야. 오늘의 주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억울한 영업정지를 당하는 업주분들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이런 사례가 진짜 있었는지 식당에 가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영업정지 이런 게 주제인데 근데 신뢰가 가는 게 여기 딱 들어왔는데 저렇게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정하세요 이게 딱 써 있는 거 보고 와 여기 진짜 찐이겠구나.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영업정지 당하는 사례들이 꽤 있다고 하거든요. 주변 가게들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셨을 때 이제 보여주는데 본인이 아니었던 시기들. 신분증을 경찰분들이 이제 조회를 직접 하시는데 본인이 아닌 게 확인이 된 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어쩌고 보면은 이제 위조한 친구들도 약간의 처벌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제 업장만 너무 피해를 보는 상황이지 않을까 네. 좀 걱정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직접 얘기를 좀 나눠보고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영업 정지를 당하는지 또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또 변호사님 만나보고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이잖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란 가게나 회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에서 내리는 영업을 중단시키는 제재 조치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는 경우는 음식점이나 주점,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 어떤 절차로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은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하신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그리고 3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이 돼 있고 단계적으로 수위가 올라가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실 경우에는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절차를 살펴보시자면 처음에 이제 현장 단속이나 적발이 되는 경우에 이제 청소년 음주 사실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이 조사를 하고 경찰이 조사한 후에 관할 행정청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찰에서는 형사 사건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행정청에서는 행정처분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통해서 어떤 사유로 영업정지를 내리겠다라고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고요. 사업주의 경우에는 소명 자료와 의견서를 행정청에 제출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감경을 하거나 처분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75조 1항 단서에서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혹은 도용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자료나 근거가 있을 때 영업정지 구제를 신청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사업주께서 신분증 확인 절차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셨다는 증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신분증 진위 확인 앱에 사용 이력을 제출하시거나 또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CCTV로 찍힌 내역을 제출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감경이 되거나 과징금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면제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전에 이제 사전적으로는 직원들을 교육했다는
교육 자료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충분히 확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제가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와,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신분증을 위조를 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가게에 들어가서 술을 마신 경우에요, 미성년자가. 근데 그냥 결제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저 이거 위조 신분증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협박을 하면서 돈을 안 내고 오히려 돈을 달라고. 이런 경우가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정지 면제 처분의 근거로서도 작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업주분께서도 별도로 형사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변제 의사 능력 없이 무전 취식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도 검토하실 수 있고 공문서 위조 동행사죄로도 고소 고발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돈을 요구하기까지 이르렀다면 공갈죄로도 고소 고발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업주분들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미리 알아둬야 하는 것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사전적으로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신분증 확인 절차는 꼭 지켜져야 된다는 교육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육 일지를 작성해 놓으시고 또 거기다가 서명을 받는 등으로 해서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신분증 확인 절차에 있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셔서 단골이라고 해서 확인하지 않는다거나 또 나이가 많아 보인다고 해서 확인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확인을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속이나 조사 통보를 받으셨을 때에도 혼자서 대충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을 하시면 전략적으로 준비하는데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업 정지라는 게 단순한 행정 처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정말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달린 너무나 중요한 이슈잖아요. 영업 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좀 예방을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